저희가 준비한 오늘 첫 소식입니다. 촛불혁명과 함께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 중에 이 청렴 한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 권력기관에 부패와 비리를 차단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건데 정부 출범 2년이 넘었지만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최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 실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청산하고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고 주창했습니다. 청렴 한국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두 번째로 소개될 만큼 주목도가 높습니다. 핵심은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청렴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개편,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권익위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합쳐졌는데 반부패 청렴 기능만 분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반부패 청렴과는 다소 관계가 적은 행정심판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법제처장이 사무를 수행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집권 중반기로 넘어가는 지금까지 청렴 국가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렴인 신설과 행정심판 기능 분리 내용을 담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1월 31일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 등 다른 중요 개혁 법안을 처리하느라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실제 이 법들은 공수처 설치 등과 함께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키로 했으나 여야 논의에서 제외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행 권익위만으로도 반부패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에 계속 계류 중입니다. 아직 좀 논의가 진전이 없는 상황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야당이 이제 그 행정심판위원회 분리를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많이 열렸다면 또 계속 설득하고 또 설명하고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금년 상반기를 이제 이렇게 다 놓쳐버리다 보니까 정부 초기에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이 있었어야 되는데 같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력이 조금 힘이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한국당의 반대엔 다른 속내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권익위가 지금처럼 고충민원, 부패 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갖추게 된 건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당시 기능이 통합 확대된 권익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불린 이재호 전 의원이 맡았습니다. 이런 탓에 한국당 입장에선 권익위원회 개편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성과 지우기로 인식, 거부감을 갖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또 권익위 개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권력개혁 성과를 하나 더 만들어주기 싫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이처럼 여야의 개혁의지 상실로 현장에서의 부패 방지는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네. DJ 정부나 아니면은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제 부패 방지 위원회나 아니면은 국가청렴위로 원래 독립된 기구였어요. 원래는요. 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합친 걸 다시 이제 전문기관으로 나누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입청을 한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청렴 한국 국정과제를 통해 부패 방지 체계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투명성 기구가 조사하는 부패 방지 지수를 2016년 52위에서 임기 내 20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국가청렴위원회 설치엔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뉴스토마토 최병호입니다. 이 청렴 한국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가? 현장 기자 직접 스튜디오로 불러서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청렴 한국 출범 초기에는 상당히 힘을 주고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혀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우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청렴 정책 이 역대 정부하고 어떻게 다른지 먼저 좀 짚어보고 갈까요? 네, 문재인 정부가 2007년 5월에 출범하고 나서 석 달 뒤인 8월에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처럼
권력기관 개편 내용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국가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반부패 기능을 가진 전담 조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예. 먼저 이 국가권익위의 역사를 보면 2008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작고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시너지 효과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 특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했던 많은 비리 사건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등에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많았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청렴 한국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국가권익위 개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고충처리위원회와 청렴위원회를 분할해서 국가청렴위원회로 신설하고요. 행정심판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해서 법제처장이 사무를 관장토록 했습니다. 네. 또 신설될 청렴위원회에는 조사권도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국가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 등을 받아도 이것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하고 검찰과 경찰로 이첩한 뒤 결과만 전달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효율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서 신설될 청렴위원회가 기초 진술 확보와 자료조사에 대해서는 직접 나설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었습니다. 예. 작년쯤에 이 청렴 부패 방지와 네. 관련해서 권익위원회, 검찰 그리고 여러 가지 수사기관들 다 같이 모여서 그 세미나를 또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도 청렴위원 그 권익위원회에서 네. 상당히 좀 이 기능 강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네. 주장하면서 검찰과는 조금 다른 그런 결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 권익위가 청렴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은 조사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이 법으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사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입법기관인 국회가 좀 나서야 되는데 국회가 좀 손을 놨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권익위를 청렴위로 재편하는 내용을 발표한 이후에 지난해 1월 두 개의 근거법을 정부 대표 발의로 발의했습니다. 예. 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행정심판법 개정안인데요. 하지만 두 법안은 지난해 1월부터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래 애초에 이 법안을 지난 4월에 상정된 패스트트랙에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기로 했으나 논의에서 제외됐고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권익위원회라도 부패 방지 기능이 충분한데 별도의 위원회를 또 만들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논의가 지금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신이 한나라당, 새누리당이죠. 네, 여기는 이 부패 방지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죠. 정권까지 잃는 그런 역사적인 학습을 했을 텐데 네. 정확히 반대하는 근거가 뭡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명목상으로는 별도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앞에서도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현행 권익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인데요. 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권익위를 재편하게 되면 이명박 정부의 성과가 하나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적폐청산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지금 잘못된 것들을 지금 하나씩 바꿔가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그런 어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성과를 하나 더 만들어주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 이 신설될 청렴위원회가 조사권을 갖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 조사권을 가지게 되면 권익위가 청렴위원회가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조사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야당 중진 의원들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KT 채용 비리에 줄줄이 지금 연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관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청렴위원회가 조사권을 가지게 되면 야당으로 좀 칼날이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한나라당이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이명박 정부 때에 생긴 권익위 네, 그것을 또 존속하기 위해서 네, 청렴위를 새로 만든다면 이 정부의 새로운 어떤 성과물 네, 그렇죠. 이런 것이 생길까봐 반대한다고 하는데 저는 언뜻 이해는 가지 않는군요. 네, 지금 옥상옥이라는 그런 주제 같으면은 그런 주장 같으면은 오히려 지금 공수처라든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왜 또 만드느냐 이런 주장이 더 본류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권익위 내부에서도 한국당의 주장이 다소 좀 논리가 없는 것 아니냐,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고, 네. 이런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열리고 법안을 심사하는 자리가 생기면 찾아가서 한국당 의원들을 만나고 또 여당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지금 국회 파행으로 인해서 좀 업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한국당 내에서 가장 이 청렴위 신설을 반대하는 그 의원이 누굽니까? 네, 김진태 의원, 김용태 의원 등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모셔서 네. 반대 주장 근거를 좀 자세히 물어봤으면 좋겠군요. 네네. 그렇지만 이 공직사회 반부패 청렴공화 이거 시대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촛불혁명이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고 네. 그것이 만약에 이 정부에서 깃틀마저 잡지 못한다면 실패한 혁명으로 가는 것 아니냐 네네. 이런 지적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사회적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 정부 자체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결과로 탄생했고 최근에 강원랜드 KT 채용 비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논란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비판 여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이 청렴위원회 신설을 강력히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에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렴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삼고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현재 인사혁신처가 가지고 있는 공직자 윤리 업무까지 가지고 와야 된다. 공직자를 더 강하게 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것을 다 하려면 무엇보다도 국회 정상화가 시급한데요. 국회가 이제 그만 파행을 끝내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문제도 있었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여러 가지 현안들 또 민생 현안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국회가 계속 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놀고 있을지 좀 걱정이긴 하네요.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